마음속 카드로 적용을 해봤어요. 저희 학교에서 7월에 진로 교육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속 카드로 진로 교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마음속 카드와 함께하는 마음속 꿈찾기를 하겠다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보고 같이 꿈을 키워보자 라고 수업을 해봤습니다. 사회는요, 먼저 제가 요즘에 상담나무에서 이제 그림책 동아리를 하면서 우리 학교 도서관에 좀 자주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그림책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서 진로 교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친애하는 친구에게 동화책을, 그림책을 하나 가지고 왔고 그 다음 마음속 카드 마음 열기랑 꿈 탐색 활동을 한 다음에 진로 교육이라서 같이 직업백과를 살펴보면서 좀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로우 코칭 마지막으로 너의 꿈을 응원해 활동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그림책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오후에는 시간이 좀 넉넉하다고 하셔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무 긴장이 됐어요. 친애하는 친구에게 넌 어쩜 그렇게 반짝거리니? 너도 스스로가 빛나고 있다는 걸 알까? 네가 더 빛나도록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친애하는 친구에게 너의 세상은 어떤 마음들로 이루어져 있니? 동생이랑 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하기 진짜 싫어. 내일도 푸딩 먹고 싶어. 체육 시간 힘들어. 스티커 다 모았다. 내일 발표하기 싫어. 지금의 마음을 표현한 낱말을 찾아가 보세요. 속상해, 설레어, 어려워, 뿌듯해, 무서워. 즐겁고 밝은 마음도 있지만 작고 못난 마음도 있겠지. 어렵고 두려운 게 많아서 자신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을 테고 그럴 때 네가 해낼 것을 떠올려봐. 반갑게 인사하기, 젓가락질, 강아지 돌보기, 유치원 가기, 글씨 읽기. 우와, 할 수 있게 된 게 정말 많잖아. 옛날에는 젓가락질을 못해서 밥 먹기 힘들었지. 친구도 지금은 많아졌어. 모든 일은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 다 할 수 있기 마련이지. 그러니 새로운 일들에 겁먹을 필요는 없어.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건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서 꿈을 찾는 거야. 꿈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 좋은 꿈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아. 마음은 작고 갈팡질팡하고 다른 사람들이 숨겨진 재능을 몰라봐주면 시무룩해지기도 하거든. 농구선수가 되고 싶은데 키가 작대.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못생겼대. 하지만 너의 가능성은 너만 알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봐. 꿈은 남들이 칭찬해주는 일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 가운데에서 정해야 돼. 나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니까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넌 왜 피아노 연주가 좋아? 피아노 소리가 예뻐서? 남들보다 잘해서?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칭찬을 받아서? 마음이 평온해져서? 난 피아노 칠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해. 잘하고 칭찬받는 일은 처음에 쉽고 재미있을지 몰라도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 물론 좋아서 하는 일도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어.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은 무엇이든 꾸준히 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줘. 좋아하지만 잘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면 처음에는 몇 달이 걸린 일도
그 다음에는 몇 주 만에 해낼 수 있게 돼. 성과가 빨리 나지 않는다면 그건 조금 돌아가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언제까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나만의 멋진 작품을 완성하게 될 거야. 야호! 지금 당장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괜찮아. 너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넌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일 거야. 넌 어떤 꽃을 피우게 될까? 나만의 꽃들이 한데 어우러진 세상을 우리 함께 기대해 볼까? 이렇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어떤 건지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랑 같은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꿈이 있어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그럼 우리도 좋아하는 것 중에서 오늘 나의 꿈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음 열기에서는 이야기 주제를 내가 좋아하는 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마음 열기 활동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이 활동을 제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말하면서 카드를 하나씩 내려놔서 총 8장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이제 마음 열기 활동이 끝나고 꿈 탐색, 자기 탐색 시간에는 주제를 바꿔서 이제 내가 내려놓았던 카드, 좋아하는 일 중에 내가 이루고 싶은 나의 꿈을 3장씩 골라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래까지, 내가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일, 직업으로 삼으면 좋겠는 일을 골라보면 되겠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안내를 하고 아이들이 3장씩 골랐고요. 그리고 고른 뒤에 첫 번째 사람부터 주인공이 돼서 이제 나의 꿈카드 한 장을 마음속으로 고르고 다른 친구들이 맞춰보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유를 말하고 마지막에 주인공이 자신이 선택한 카드를 공개하면서 이유를 말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꿈 탐색 활동까지 우리 원래 마음속 카드 활동과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 카드 활동이 조금 뭔가 과정은 좀 많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끊어서 아이들이 조금 하고 또 다시 설명하고 하려고 했고 마음 열기에서도 그냥 시간을 제가 재어줬어요. 그래서 1분 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띠링띠링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해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자시 얘기하는 것에 일단 친구가 얘기하는 걸 듣는 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감을 나누어 봤었어요. 마음속 카드 활동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당연히. 먼저 일단은 그 게임 자체를 즐긴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내 꿈을 알아봐줘서 좋았고 혹은 또 꿈을 많이 알아맞히지 못했으면 좀 속상하다 한 친구도 있었고요. 카드 게임이 재밌었고 내가 친구들 걸 골라주기도 하고 내 얘기도 하니까 굉장히 재밌었다, 좋았다 하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뽑기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가장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정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무슨 꿈을 원하는지도 알게 됐고 내가 꿈을 찾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다 하는 소감들도 아이들이 적어줬습니다. 꿈을 찾는 활동이 처음이어서 새로웠고 내 꿈이 2개인데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소감들을 남겨줬습니다. 제가 제일 좋았던 소감은 요 4친구였어요. 전 이제 사실 아이들이 꿈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내 꿈을 좀 자세하게 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
평소에는 꿈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제 그 꿈을 내가 정했고 이루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에 대해 생각하다 보니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기뻤다 라는 친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꿈 탐색하기까지 해서 한 가지 꿈을 정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직업백과를 살펴봤어요. 커리어넷에 보면 직업 정보에 직업백과가 있는데 거기에 테마별로 이렇게 직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중에 꿈으로 정하고 싶은 걸 한 가지 선택했으니까 그 주제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먹는 걸 좋아해서 맛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이었는데 다양한 직업을 보다 보면 회사에서 식품을 개발하는 식품 개발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맛집 사장님이 아니라 급식소에서 학생들에게 내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주는 영양 선생님이 되고 싶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한번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처음 골랐던 꿈카드에다가 뒤편에 포스트잇으로 자기가 정한 꿈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음속 카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구체적인 꿈을 잘 떠올렸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잠자는 챌린지 같은 걸 좋아해서 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카드를 고르기도 했고 클라이밍 하는 걸 좋아해서 클라이밍 선수가 되고 싶다 카드에 딱 맞는 걸 고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좋아해서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다 한 친구도 있었고 동물을 좋아해서 아픈 동물을 치료해주는 수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카드를 골라줬어요. 근데 카드와 똑같지 않더라도 그냥 그 카드를 보고 꿈을 떠올린 친구들도 있었어요. 나는 남에게 행복을 주는 걸 좋아해서 개그를 하는 개그맨이 되고 싶다. 혹은 자전거를 좋아해서 자전거 경기를 하는 사이클 선수가 되고 싶다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 바다에서 서핑하는 그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운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꿈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카드를 한 친구들도 되게 다양했는데 먹을 걸 좋아하지만 한 명은 먹방 유튜버가 되고 싶기도 하고 한 명은 빵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 같은 카드를 보고 성악가를 떠올린 친구도 있었고 또 동물 교감 전문가를 떠올린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옷을 좋아해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한 친구도 있었고 반면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라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직업백과로 활동을 하니까 조금 좋았던 점은 아이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알고 이 꿈을 써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쓴 친구는 디자인하는 걸 좋아하니까 광고나 영상 매체의 그림이나 문양을 도안하고 제작하는 일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좀 직업을 구체적으로 하는 일을 알아볼 수 있기도 했고 또 뒤에는 스포츠 해설가라든지 반려동물 훈련 상담사,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해서 과수작물 재배자가 되고 싶다, 식품 공학 기술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좀 꿈이 의사, 과학자 이런 게 아니고 좀 다양해지고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살펴볼 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 하고 나서 그로우 코칭을 해보았어요. 아이들에게 이제 내가 꿈카드를 정해서 직업을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정했으니까 그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이 그로우 코칭판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워딩을 그대로 썼거든요. 그로우 코칭판을 이용해서 같이 꿈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표 칸에다가 그 아이들이 적었던 이미지 카드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상상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면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을까를 질문으로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목표가 이루어졌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뭘 보고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추가해서 적었어요. 예를 들어 클라이밍을 하고 싶다는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클라이밍을 연습하고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 나는 그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겠다. 뭐 체육 선생님 일을 하고 싶은 친구는 나는 아침에 출근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 같다. 잘 못하는 아이도 나는 잘 가르칠 거다. 혹은 달리기 선수를 하고 싶다는 친구는 달리기를 하는 마라톤 경기장에 내가 갔을 것 같다. 그래서 아주 빠르게 도착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에 가서 선수들과 워밍업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라고 해줬고, 또 소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동물병원에 왔는데 사람들이 치료를 해달라고 할 때, 그리고 빵을 좋아해서 제빵사가 되고 싶은 친구는 나의 빵집이 생겼을 때 내가 그 꿈을 이뤘을 것 같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상상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내 모습, 요거는 저희 코칭판에 있는 질문을 그대로 썼는데 그 중에서 특히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했던 것은 이제 원하는 모습과 지금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장애물도 조사를 물어봤는데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하나씩 카드를 뽑고 뒤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쓰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에너지에서도 강점이 무엇이냐라고 하기에 조금 아이들이 막연할 것 같아서 비슷한 일을 내가 성공한 적이 있는지, 그때 어떤 강점을 사용했는지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방법을 어떻게 장애물을 극복할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적어보고 마지막으로 그 방법 중에 제일 먼저 하면 좋을 것을 하나 실행해보도록 실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카드를 질문에 따라서 고르고 뒤에 이야기를 썼어요.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달리기 하는 그림을 고른 친구는요, 아까 목표가 마라톤 선수였어요. 근데 현재 모습은 달리기를 조금만 하면 숨이 너무 찬다. 그래서 달리기를 잘 못한다. 이게 현재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은 달리기를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숨이 너무 찬 거, 힘든 거, 그리고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달리기를 많이 못하는 게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어떤 대회에서 내가 반에 있는 여학생 중에 제일 빨랐다, 내가 먼저 끈기 있게 해서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강점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친구는 장애물이 숨이 많이 차는 것인데 달리기를 많이 해서 나는 극복을 해보겠다 라고 방법을 썼어요. 그리고 실행하는 것으로 이제 주말마다 달리기를 한다, 숨이 많이 안 찰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달리기를 한 날을 핸드폰에 저장해 놓으면 실천한 날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실행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 다음 친구는 아까 수의사가 되고 싶은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현재는 수의사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나는 조금 동물이 무섭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애물은 수의사가 되고 싶지만 동물이 무서워서 동물에 짙게 다가가지 못하는 나가 장애물이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내가 햄스터를 키우는데 햄스터가 힘이 없고 다쳤을 때 밥을 주고 다친 걸 치료해줬다. 그래서 나는 동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에너지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가족들과 애견 카페 가보기, 뭐 수학 공부 열심히 하기, 인터넷에 도움을 받기, 이런 것들을 적었는데 그 중에 애견 카페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보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애견 카페에 가서 동물들을 만지면 동물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줄어서 동물과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친구는 제빵사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꿈이 제빵 행사인데 빵이 잘 안 익는다. 그래서 장애물은 근데 장애물은 빵을 만드는 게 귀찮다. 그러면 빵을 안
귀찮은데 귀찮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는 대신 실패를 하더라도 나는 노력을 계속 한다. 요거로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유튜브를 보면서 한다. 빵을 더 많이 만들어 본다. 많은 빵을 먹어본다를 방법으로 정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빵이나 쿠키를 만들어 보면 내가 더 맛있게 만들어 볼 수 있겠다 하는 실행 계획을 세웠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실행한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에 가족들에게 먹여보고 맛으로 나를 실행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중에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축구 학원도 다니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밤마다 개인 훈련을 한다라고 적어줬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리프팅을 3개에서 100개까지 늘었다. 불과 3개월 만에 이렇게 자랑을 약간 섞어줬습니다. 근데 장애물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 키가 더 커야 되는데 키가 작다라고 해줬어요. 대신 에너지는 나는 대신 달리기는 빠르다. 그래서 방법으로 일단 키가 커지기 위해서 줄넘기를 한다를 적어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실행 계획에서는 키가 커지는 걸 먼저 해야겠다. 하루 아침에 우유를 적당히 많이 마시고 밤마다 줄넘기를 하고 늦잠을 자지 말아야겠다. 이걸 실행하면 내 키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내 꿈에 더 가까워질 것 같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또 체육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친구는요. 동생에게 체육을 가르쳐 보려고 노력을 해봤다. 내 장애물은 핸드폰 때문에 내가 나가서 놀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는 나는 꾸준히 저녁에 운동은 하고 있다. 그리고 남들이 여자는 못한다고 해도 꿋꿋이 연습을 한다. 해줬습니다. 이 친구는 약간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랑 더 친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 핸드폰을 할 때 내 꿈을 생각해 본다. 운동을 저녁에 나간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실행 계획으로 하루에 30분씩 걷고 운동을 한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겠다. 그럼 체력이 늘고 30분 뛰어도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내가 실행했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밍 선수가 되고 싶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나는 클라이밍 선수가 되고 싶은데 아직 클라이밍에 대해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근데 이제 장애물은 클라이밍 할 때 키가 작아서 손이 잘 안 닿는 것 같다. 대신 에너지는 떨어지려고 할 때도 잘 버텨서 끝까지 간 적이 있다. 그래서 방법으로 이제 키가 크기 위한 운동을 한다. 클라이밍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인터넷을 찾아본다. 이런 것들. 지금은 클라이밍을 자주 안 하지만 자주 하러 간다. 이런 것들을 적어줬습니다. 실행으로는 클라이밍 자주 연습하기를 골랐어요. 그래서 언제? 다음 주 주말 일요일쯤 나의 변화는 클라이밍 실력이 조금 더 늘 수 있다. 실행한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기록장에다가 기록을 해보겠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활동에서 이제 이 그로우 코칭판을 친구들한테 나의 그로우 코칭판을 읽어줬어요. 나의 꿈은 무엇인데? 현재 나는 어떻고 나는 이런 장애물이 있지만 이런 강점이 있고 어떤 실행 계획을 세웠다. 이걸 실천해 보겠다. 이렇게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그 소개한 주인공에게 카드를 선물해주는 꿈 응원하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음속 카드에서 하는 활동을 그대로 했습니다. 대신에 제가 처음에는 카드를 선물할 때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주고받으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약간 쑥스럽다 보니까 장난처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제서야 부랴부랴 이거는 꿈을 응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선물하는 거다. 꼭 두 손으로 주고받자 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진지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손으로 잘 주고받았고요. 이렇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소감을 물어보니까 먼저 어떤 친구는 나는 축구 선수를 할지 태권도 선수를 할지 좀 고민했는데 수업을 듣고 나니까 축구 선수를 정했다. 너무 좋았다. 이런 친구가 있었고 꿈을 대체로 아이들이 좀 키울 수 있었다. 내 꿈에 대한 강점이나 장애물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 내 꿈을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소감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카드 놀이가 되게 재밌었어요.
있었다. 꿈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친구도 있었고요. 또 이렇게 응원하는 활동을 하고 나니까 꿈을 응원하는 말을 들으니 힘이 나고 계속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이 꿈을 응원해주니까 기분이 좋았다. 기뻤다. 이런 친구들의 소감도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내 꿈을 꼭 이루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내 꿈을 더 실행하고 싶어졌다. 이룰 것 같아서 좋다. 꿈을 더 잘 이룰 것 같다.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다. 이런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코칭판을 집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한번 실천해보고 소감을 알려달라라고 하면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저의 소감은요? 먼저 예상치 못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상황과 장애물이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마음속 카드 활동까지는 제가 상담나무에서 굉장히 많이 해봤어가지고 좀 잘했다. 아이들이 꿈도 잘 찾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로 코칭판은 제가 마음속 워크숍 할 때 도전으로만 옆에서 봤었거든요. 제가 참여를 해보지 않았어서 정확하게 조금 저의 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 끝낸 걸 보니까 활동 내용을 보니까 현재와 장애물이 저는 연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꿈은 제빵사여서 지금 현재 빵이 잘 안 익는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 저는 장애물로 빵을 더 잘 못 만드는 나 이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애물은 빵 만드는 거에 익숙하지 않은 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빵을 만들기가 귀찮다는 다른 장애물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예상치 못한 점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행 계획을 세웠던 유형이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현재를 가지고 그걸 더 노력하는 방향으로 실행 계획을 세운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이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운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오히려 에너지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세운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쪽으로 세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을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좀 더 장애물을 깊이 고민해보는 쪽으로 이끌었어야 됐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활동을 다시 한다면 조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면 좀 정선된 질문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현재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그 현재 상황에서의 장애물을 가지고 그 다음 장애물 활동에서 찾아보거나 하는 식으로 발문을 좀 해야겠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은 그대로 그냥 지문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애들이 그대로 잘 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되게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법 떠올리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계획 세우기 단계에서 방법을 떠올리는 단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부모님께 의존한다는 식으로 쓴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1대1이었다면 그때 너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반 전체 학생들이랑 하다 보니까 그걸 미리 질문에 좀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에 선생님 좀 무겁지 않게 살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너무 막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생각하기로 결심을 하고 있어서 그냥 친구들이 이루고 싶은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하나쯤 정해봤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봤으면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어떤 내가 꿈을 정했을 때 그거의 장애물이나 내 강점을 생각해보고 그걸로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실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냥 이 과정을 거친 것만으로도 다음번에 같은 꿈이 생겼을 때 비슷한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바람을 가지고 수업을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